이번 트렌드업 주제는 모빌리티 서비스입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이슈화가 그동안 많이 됐었죠. 우버라든지 국내 같은 타다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특히나 전기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모빌리티에 관심도 높아져 있고 이걸 좀 더 편리하게 쓰고 싶어 하는 사용자의 니즈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카오가 차량에 대한 주차라든지 세차라든지 전기차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결제하는 부분들을 이 카카오 앱을 통해 가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서비스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 서비스는 이동 및 차량 관리를 편리하게 하는 각종 서비스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빌려 쓰는 그런 서비스. 그래서 차량 공유, 차량 호출, 또는 차량 이동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크게는 탄소 중립을 위한 공유경제 서비스다. 이렇게도 개념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된다면 자율주행차 기반의 일회용 서비스로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는 어떤 특징, 속성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큰 특징은 소유에서 공유 형태로 이루어지고요. 안정성이나 신속성, 적시성, 이동성, 편의성, 실시간으로 또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의 또 정확성, 이런 형태로 특징과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ICT 기술과 융합이 돼서 그런 서비스들이 정밀화되고 또 개인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 쾌적성 부분인데요. 이게 사생활 침해 부분이나 보안이나 여가 활동에 있어서 안락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과 속성이 있고요. 그리고 세대별로 영향이 있는데 MZ 세대나 고령화돼서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세대별 특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접근성도 탑승 지점이라든가 서비스를 융합해서 교통수단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연속성, 이런 것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탄소 중립 사회 실천에 영향을 받고 있고요. 교통 문제에서 비롯되는 매연이나 미세먼지의 어떤 자동차 교통 문화들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비스형 모빌리티들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발달을 하게 되었고요.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 서비스 산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이 차량을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세차 문제, 주유 문제, 그리고 주차 문제,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관리의 형태가 공유 차량으로 가면서 서비스 형태의 O2O 플랫폼으로 발전을 할 수 있고요. 가치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이슈로 생각하는 것은 새로운 모빌리티 융합 서비스 산업에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통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어떤 친환경 정책과의 어떤 모색을 갖추고 있는 공익 서비스로서의 모빌리티 서비스 확대도 예상해 봅니다. 모빌리티 서비스의 방향성은요, 자율주행이나 플랫폼 기반의 교통이나 또는 이런 서비스 발전 트렌드, 즉 이동 중심, 수요자 중심, 또 공유 중심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차량 공유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카쉐어링이나 또 라이드 헤일링 이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서비스에서 중요한 편의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디지털 키는 자동차 키가 필요 없이 생체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동차 키를 연다든지 이러한 편리한 서비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또 대리 서비스로서 주차나 세차, 충전 등 세부적인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인터랙션에 관련된 인간공학적 디자인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온 디맨드형 서비스가 확대됨으로써 현재는 셔틀이나 이런 그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도시형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애완경 운송 차량이나 또는
교통수단 환승 및 연계 서비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결제 서비스 이런 것도 좀 더 편의 시설의 확대로서 필요한 그 모빌리티 서비스의 방향이고요. 거기에 따른 파생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험이나 정비, 광고 이런 비즈니스 영역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또 부가적으로 차량 데이터가 또 많이 나올 텐데요. 이거를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도 하나의 서비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및 경로형 여행 서비스도요. 파생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현재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로 우리가 그 진행 상황을 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통 약자나 노약자, 장애인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유니버셜 디자인, 사용자 경험 디자인, UX도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서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안전 서비스의 확대는 정말 중요하죠. 운전자의 운전 상황 모니터링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빌리티 서비스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위생관리 서비스나 고장관리 서비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방향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 및 지역에 맞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히나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에서는 차가 이동성이 아닌 인포테크, 인포테인먼트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양한 컨텐츠로 나올 것 같고요. 로봇 셔틀이나 로봇 택시, 향후에는 드론 택시까지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에서의 여가 활동 확대되겠죠. 모빌리티 컨텐츠 시장이 훨씬 확대될 거라고 보고요. 안전한 운행을 위한 기술 발전으로서 센서나 또는 라이다 등의 운행 보조 시스템, 보행자 사고 방지를 위한 이러한 방향성이 아주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라고 하는 게 그 개인형, 그다음에 공유형, 그다음에 공공기관형으로 좀 구분이 좀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개인형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개인 입장에서는 안전,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적인 문제를 좀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공공 그 모빌리티 서비스는 여러 대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형태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목적하는 궁극의 그 서비스는 아마 새로운 교통수단, 그다음에 이제 교통약자, 그다음에 교통 체계나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아마 플랫폼 업체가 시장을 주도할 것 같은데, 모빌리티 서비스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금제는 어떻게 되고, 이용 수단은 어떻게 광역화되고, 그 지불 수단, 결제 수단을 원패스처럼 그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눈여겨보고 혜택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이슈를 좀 생각해 보면은 어떤 공공적인 것, 그다음에 기술적인 진화에 따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기존의 교통 이해관계자들과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 위반 시에는 그 책임 소재는 어디로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완화로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법제화시켜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규제 샌드박스에 관한 그런 이슈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나 소유자 또 이게 자율이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로봇 이동 뭐 이런 것들은 무한적인 어떤 정책적 이슈를 가질 것 같고요. 기술과 연계한 모빌리티 서비스 방향성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규제, 다양한 정책,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어떤 충돌이나 이해관계자의 해석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건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